요즘 이모님과 묘한 관계가 되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인터넷 공간에 제보해 보겠다. 아내와 나는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다. 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 때부터 운영해 온 사진관을 물려받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방의 소도시인데 나름 이 지역의 토박이로서 내 친구 중에도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다. 아버지 댁 사진관을 하였으니 제법 많은 돈을 벌었고 2층 집을 지어 같이 살았다. 그런데 10년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 큰 집에서 우리 부부와 아들이 살고 있다.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필름 사진을 인화하는 일은 많이 없어졌지만 가족 사진이나 증명사진, 여권 사진 등을 찍는 고객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정도는 된다. 그리고 요즘 병원도 10시에 오픈하는 곳이 많은데 아침 일찍 시진관을 찾아오는 고객은 거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 15년 전에 사진 일을 배워 지금껏 사진관 일을 하고 있는데 은근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얼마 전 군대 간 아들 때문에 아내는 무척 힘들어 하더니 친구들과 만남이 많아졌다. 아내는 사진관 근처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 커피숍은 동네 방앗간 역할을 하고 있다. 커피숍 앞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오전에 등교시킨 아줌마들이 아내의 커피숍에 모여서 한참 수다를 떨고 아이들이 학교한 후 간식을 사 먹일 겸 비는 타이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간다. 아내가 커피숍을 하다 보니 비교적 시간이 자유롭다. 아들의 면회를 가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피곤한 경우 커피숍을 휴업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각자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 집에서만은 편하게 쉬려고 한다. 성인 둘이 사니 어지르는 사람도 없으나 집안일을 해줄 도우미 이모를 고용하려고 생각했다. 집 근처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을 와서 일을 해주셨는데 자기는 나름 이 일에 잔뼈가 굵다며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며 잔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아내가 돈 주고 흥게 듣기 싫다며 다른 사람을 알아보자고 했다. 그 무렵에 아내의 이모님께 전화가 왔다. 요즘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막막하다며 말이다. 이모님과는 친분이 있는 상태였다. 아내의 막내 이모는 50대 중반인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은 상태였다. 같은 지역에 사시고 우리 아들과 이모님의 아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 사진관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곡학을 하게 되어 우리 집 일은 일주일에 2번 해주고 시간이 되면 아기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이모님이 일해주시기로 했고 이모님이 집안일을 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이모, 식기는 안 보이게 찬장에 다 집어넣어 주세요. 친구는 2주에 한 번씩 세탁해 주세요. 현관도 가끔 물티슈로 잘 닦아주세요. 등등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커피숍 오픈 때문에 서둘러야겠다며 할 일을 지시하고 서둘러 나갔다. 요즘 난 아내와 같은 방을 쓰고 있지만 남처럼 지내고 있다.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싫다며 친구들처럼 싱글 침대 2개를 사자고 했다. 그래도 부부는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게 기본 아니냐고 했지만 내가 뒤척이는 소리, 코를 골는 소리에 잠이 깬다며 싱글 침대로 바꾸지 않을 경우 서재에 가서 자라며 엄포를 놨다. 하는 수 없이 오래된 킹사이즈 침대를 처분하고 싱글
침대 2개를 놨다. 안에는 조명도 따로, 작은 서랍장도 따로 놓으니 마치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좋아했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따로 자는 부부가 된 것이다. 이모님이 처음 오신 날 나는 어젯밤에 친구와 술을 마신 탓에 갈증을 느껴 눈을 떴다. 사진관을 오픈하려면 서둘러 일어나야 하지만 오늘따라 시간이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드는 날이었다. 이모님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모님은 나보다 10살 정도 많다. 씩씩하고 와일드한 장모님과 달리 매우 온순하고 조용한 스타일이다. 아이들을 출가시키면서 지인들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줬다고 했다. 절대 손주를 맡아 키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손주는 생일이나 명절,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아이 봐주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왜냐면 아이를 봐주는 순간 골병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 봐준 공은 없다고 아이가 조금만 다치기라도 한다면 자식과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었다. 이모님도 첫 손주를 3달간 키워준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모 못지않게 팔목, 무릎에 무리가 왔고 딸이 고생했다고 주는 수고비 외 병원비가 더 들었고 손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돌봐줄 것이라고 했다. 이모부는 교사 생활하시다가 2년 전에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안 하기는 무료해 이제 일을 찾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다. 이모님이 차려주시는 아침밥은 참 따뜻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 해장국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모님은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했고 나는 이모님이 심심하지 않도록 일거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주 주말에는 가족 촬영이 많았다. 예약해 놓은 옷을 세탁하는 일, 아이 옷, 사러 도매 시장에 가는 일 등 그동안 아내와 함께 하던 일이었는데 이모님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다. 아내만큼 쇼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살림솜씨도 꼼꼼하고 차분한 게 이모님과 한 팀을 이뤄 일하니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니 참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우리 사진관 리뷰를 보니 이모님 칭찬이 이어졌고 지역 맘카페에서 후기가 가장 많은 사진관이 되기도 했다. 이모님이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해주신 덕분에 더 바빠지게 되었다. 아내도 무척 좋아했고 이모님도 아이 낳고 일한 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다며 좋아하셨다. 나는 아내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고등학교 때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는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마치 약속한 것처럼 다른 이성을 사귀지 않았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다른 여성과 합석을 하자고 짓궂게 굴어도 나는 절대 합석하지 않았다. 그런 자리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모님과 일하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모님은 사진관에 출근하실 때 같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다. 손재주가 좋은 이모님은 마치 유치원 아이들 소풍 도시락을 싸오듯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 도시락을 싸러 오기도 하셨다. 힘들게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차려 먹는 게 맛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모님 참 순수하고 여성스러운 분이었다. 어느 날 사진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아이 엄마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모님이 아이 엄마와 차분하게 상담한
후 마음을 돌리게 했다. 나도 사람 상대는 꽤 해봐서 안다. 아이 엄마가 아이 사진을 찍으러 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는지 잘 안다. 하지만 이모님은 엄마의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엄마 입장에서 부드럽게 마음을 풀어줬고 서비스로 액자 하나를 더 제공하고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모님은 알고 보니 일에 욕심이 많은 분이었다. 포토샵 편집까지 배우고 싶다고 하셨다. 잠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렸다. 이모님은 차분하게 메모까지 하면서 포토샵을 익혔고 간단한 보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모님의 능력치는 엄청 상승되었고 이모님은 돈도 벌고 새로운 일도 하게 되었다며 만족하셨다. 부끄럽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여드름 난 피부가 진정되니 인물이 살아났고 그 후로 쭉 미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간혹 사진관을 찾아오는 여성 중에 나와 잘해보려고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그때마다 역시나 내 인물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에 외모를 더 가꾸게 되었다. 하지만 내게 여자는 아내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모님이 자꾸 신경 쓰인다. 아내와 스타일이 다른 이모님은 50대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도 좋고 몸매도 꽤 날씬한 편이다. 가끔 손님들은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누님이냐고 묻기도 한다. 내게 보석 같은 이모님과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진관 매출이 오르고 아내와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일어났다. 우리는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 배를 타고 중간에 멈춰 스노클링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모님은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사양했다. 우리 부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 술집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아내는 술이 취한다며 숙소로 들어갔고 이모님은 돌아가신 이모부가 생각난다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모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며 준비한 봉투를 건넸다. 이모님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큰 금액을 넣었다고 이 돈은 못 받는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이모님 덕분에 사진관에 큰 수입이 늘었다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모님은 이런 날 남편도 같이 여행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며 요즘 사실 무척 외롭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모님은 혼자 방을 썼는데 오늘 옆에 있어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이모님과 함께 있었다. 이모님은 조카 사위와 이러는 게 말이 되냐며 오늘 일은 지워버리자고 했지만 만모님을 잘 설득했다. 아내는 내가 귀찮다고 침대까지 분리한 사람이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고 그 후로 이모님과 사진관 사무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다. 혹시 아내가 갑자기 사진관에 올까봐 상담실에 도어락 장치를 하기도 했다. 이모님은 요즘 더 젊어진 기분이라며 좋아하신다. 과부와 생오라비의 조합은 정말 쫄깃한 것 같다.